Hello， 大家好，欢迎回来。 항상 공부하고 항상 연구하는 HSK 선생님 신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10월 13일 HSK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 특강 6급 공부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今天呢为大家准备了是两个部分的内容.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의 독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第一个是什么呢? 항상 독해 두 번째 파트에서 보시면 이런 문제의 출제 패턴은 그냥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시험 가기 전에 짚어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부분이고요. 그래야지 시간을 더 절약해서 시험이잖아요. 更快的更准确的回答这个问题. 第二个是什么呢? 두 번째 거는요. 독해 세 번째 부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미 시험 준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 가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되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好，那我们长话短说，直接开始我们今天为大家准备的这个题目。 자,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두 번째 파트의 독해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 개수를 따져본다면요. 적게는 3개, 4개, 많게는 5개, 6개까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빈자리를 봤을 때 다른 걸 보지 않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와 뜨가 한 덩어리로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명사에 꾸며주는 말로 사용이 되는 문장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다른 걸 길게 크게 볼 필요가 거의 없어요. 为什么呢? 看一下这个空格, 요 빈자리를 보겠습니다. 빈자리 또 했기 때문에 뭐 누구의 어떠한 어떠는이 들어간 다음에 自然环境, 자연 환경.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 단어는 어떠한 자연 환경이라고 자연 환경에 꾸며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는 단어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所以呢, 조금 쉽게 접근해 본다면, 자, 지금 처음 보는 단어라 그러면 같이 외울 거예요. 第一个, 灿烂. 灿烂이라 그래요. 단어 외우기 너무 쉬워요. 앞에 불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화자, 불이 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밝은데 실제로 햇빛이거나 등불이 밝다라는 얘기로도 쓸 수 있겠지만 灿烂的笑容, 환한 웃음, 미소가 환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灿烂的笑容. 第二个, 华丽. 华丽. 여기서 华丽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화려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한.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누군가가 가수가 컴백했을 때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신 넣겠습니다. 바뀌었는데 원래는 굉장히 평범했다가 완전히 색다른 모습으로 화려한 변신을 했다. 华丽的变身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第三个呢, 优美. 优美, 优秀할 때优입니다. 그 다음에 美 그러면 아름답다였습니다. 때문에 优美的环境, 优美的风景, 환경, 경치와 같은 표현의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最后一个, 美观이라는 단어는 的라는 글자와 함께 수식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这个单词本身就是一个名词. 이 단어는 그 자체가 이미 명사이기 때문에 美观 그러면 미관, 아름다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그냥 여기에 뭔가 묻었거나 신경을 안 쓰지만 但是我呢,我很注重美观 그러면 저는 보여지는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이거는 명사예요. 所以呢,在这样的组合当中 무슨的 명사를 꾸며주는 조합으로는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꾸며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어를 봤더니 당연히 优美 아름다운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치. 所以呢, 自然环境 당연히 优美的环境 이렇게 쓰는 겁니다. 好, 그러면 第二个空格呢,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까는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는 이렇게 반점, 문장부호, 쉼표가 있은 다음에 바로 단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요것만 요것의 수식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 빈자리 앞에 문장부호가 있어서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고 더 그리고 명사 이런 조합이 또 나와요. 항상.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되겠죠. 建筑, 建筑, 记住啊, 기억합니다. 建筑라고 있습니다. 建筑. 물론 지극해서 건축, 뭐 건축학과, 건축학 이론 이런 얘기를 할 때 建筑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게는 建筑는 건물로 쓰이는 거예요.
前面有一个很大的建筑 그러면 앞에 굉장히 큰 건물 하나가 있다. 白色的建筑 흰 건물 이겁니다. 듣기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建筑 건물입니다. 그럼 여기에 쓰인 이 조합을 봤더니 历史大家应该都很清楚了. 역사잖아요. 그러면 历史的建筑가 아니라 단어 하나를 더 넣어서 역사 어떠한 건물 이거예요. 그러니까 建筑라는 단어를 꾸미기 위해서는 먼저 的라는 글자랑 붙기 전에 역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历史란 단어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선택이 되어서 역사 어떠한 건물 이게 맞는 문장인 거예요. 好的, 那所以我们看一下这些单词 이 단어들의 쓰임과 이 단어들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第一个, 悠久 하면 무조건 여러분 历史, 历史 하면 무조건 悠久예요. 이거는 6급뿐만이 아니라 5급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5, 6급에서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悠久 글자 그대로 유구한 역사, 역사가 유구하다. 悠久란 단어는 历史랑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遥远 远이라는 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멀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특히 먼 거리를 얘기할 때 遥远的距离, 遥远的距离 앞에 있는 글자가 遥远的距离 이렇게 되는 겁니다. 第三个, 이 단어는요. 뒷부분에 특이한 거, 보통 뭔가를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距离라는 단어는 거리였기 때문에 거리를 끌고 가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스타일의 단어인 거예요. 자, 持久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지속해주다. 뒤에 부분에 감정과 같은 단어랑 함께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持久 얼마 동안, 持久 얼마 감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거. 最后一个 장이라는 글자는 긴 거잖아요. 근데 뭐가 긴 거냐? 시간이 길다 할 때도 만장 할 때 장이라는 한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길다, 긴 세월이라고 하면서 시간, 세월이라는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는 만장이라는 단어. 그래서 岁月같이 가면요. 岁月漫长, 세월이 길다, 漫长的岁月 그러면요. 긴 세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아까 우리가 미리 봤었던 이 역사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꾸며주거나 또는 수로로 쓰일 수 있는 말은 지금 悠久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넣어볼까요? 만약 悠久를 그냥 넣었습니다. 그러면 历史悠久 하면요. 역사가 유구하다. 즉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뜨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가 유구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所以说建筑 아까 건물이라 그랬죠? 어떤 건물이냐? 굉장히 오래된 건물 이렇게 쓴 거예요. 조금만 더 해석해 본다면, 자, 中国有一些著名的大学中 중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는 有许多 있습니다. 많은 美轮美奂. 시험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기다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 美 알겠잖아요.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조금 내가 어려워하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역사가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건물 앞에 쓰이는 수식어에다가 历史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 그래서 뜨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바로 쉼표 또는 바로 마침표 한 다음에 뒷부분에 괄호가 있고 뜨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두 번째로 봤었던 이런 문제처럼 앞에 어떤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자리 뜨 이렇게 되는 문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구조를 잘 따져봐야지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这是第一种. 第二种, 두 번째 종류 한번 진행해 볼게요. 독해 세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문장 전체가 있고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A, B, C, D 이렇게 5개가 쭉 나와 있는데 빈자리가 뚫려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을 골라 넣으세요. 다 아실 겁니다. 역시 어떻게 문장부터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A, B, C, D를 보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를 내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나와 있는 힌트들을 다 표기해 두세요. 그러면 정말 그냥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기출에 나와 있던 비슷한 이 문제와 함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쭉 순서로 과정으로 어떻게 이 단어들을 쭉 본다. 여기에는 이런 힌트가 나와 있구나. 이런 힌트가 나와 있구나. 잠깐 여러분들한테 볼 시간을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보셨나요? 여기에서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后面的章节先写
뒤에 있는 절 부분을 먼저 썼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이걸 썼는지 이 문장에 누가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럼 앞에 꼭 어떤 누군가가 나와야지 이 사람이 뒤에 걸 먼저 썼습니다라는 이 A라는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B랑 C를 보겠습니다. 使, 致使 이거랑 이거는 다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말로 뒤에 부분에 뭔가 왔어야 된다. 뒤에 부분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 뭐가 왔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누군가가 어떤 주어가 나와서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주어가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랑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사역동사와 함께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D에서는요.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 힌트예요. 시라는 글자가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 마무리로 되면 안 돼요. 꼭 뭔가가 반점하고 이어져야 되죠. 자오슈에진이라는 사람, 메이 아직 못했습니다. 바 서명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품 이름인가 봐요. 이 작품을 시완하지도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 이거겠지. 오히려 얘는 첫 문장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2 보겠습니다. 역시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징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징은 주어 앞에 오는 거 없잖아요. 이징은 누가 이미, 나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뒤에 수로 앞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징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얘도 주어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힌트들을 내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마킹할 수 있어야지 더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HSK 독해 6급 세 번째 파트를 풀 때요. 来，我们一个一个看一下。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기억나요? 어떤 문제는 힌트만 제대로 찾아놓으면요. 읽지 않고도 정말 쉽게 운 좋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마침표 앞부분에서 뭘 끊었습니까? 等, 등, 多个学科 여러 가지 학과, 여러 개의 학과 한 문장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밑에서 봐봐요. 주어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앞에 부분에 사역동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가 뭔가 있어야지 되는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주어가 없습니다. 너무 운 좋게도 어떻게 1번은 제일 첫 번째 빈자리는 D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다 쓰지도 못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잠깐 해석해 볼게요. 就 이미 有人 사람이 있었습니다. 已经 이미 开始 시작해서 阅读这本书了.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소설을 아직 완고하기도 전에 시작해서 읽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문장이네요. 들어맞네요. 내가 아까 해석하기 위해서 읽었지만 굳이 읽지 않아도 풀릴 수 있는 힌트로만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第二个空格. 자, 아까 정답으로 골라졌던 문장은 뺐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볼게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也就是说 그게 즉 무슨 말이냐? 그것인즉 曹雪芹 이 사람은 在 언제 어디까지 한 덩어리? 前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세가 되기 전까지 30세가 되기 전까지 말이 끝났어요. 주어만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1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빈자리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주어가 없다고 했던 A거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D 같은 문장이 선택이 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A랑 D라는 아까 그 빈자리에 주어가 없다라는 힌트를 얻고 나서 하나씩 조금만 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앞부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曹雪芹 이 사람은 用了 사용했습니다. 近10年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잘 그제서야 다 썼습니다. 이 작품을. 그 다음 然后进行 진행했습니다. 反复修改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서 前前后后 앞과 뒤 통틀어서 모두 修改 수정했습니다. 얼마나? 5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이어지는 거죠. 也就是说 그 말인즉 이만큼 수정했다는 것인즉
曹雪芹 이 사람이 在30岁之前 30岁之前 이어지는 문맥이어야 됩니다. 뒷부분을 먼저 썼다. D 보겠습니다. 이미 陆续 하나둘씩 在写这部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百科全书와 같은 저작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요거는 먼저 뭘 쓰고 나중에 뭘 쓰고라는 시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네요. 왜? 시엔 썼으면 然后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마침표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닌 이 사람은 이미 30세 전에 이런 작품을 쓰고 있었다라는 D가 정답인 겁니다.下一个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분명하게 눈에 딱 띕니다. 반점 쉼표 한 다음에 이거 나왔어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曹雪芹 뭐뭐뭐뭐뭐뭐 가끔은 뭘 합니다. 주어가 없는 이유는 이 부분에 여기에 曹雪芹 이라는 주어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같은 주어로서 안 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없는 이 문장이 쉴 수가 있겠고요. 시엔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뒷부분에 然后라는 단어가 이어서 먼저 그 다음에 같이 나올 수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많이 읽지 않아도 고를 수 있는 이런 빈자리. 자, 바로 갑니다. 이번에 남은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 다른 하나는 쯔시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비슷할 거란 말이죠. 대신에 뒤에 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뒷말과의 관계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 먼저 나와 있는 이거 보겠습니다. 这时候 이때 他的身子骨 身子, 몸, 구, 뼈죠. 그래서 신체 건강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 사람의 신체 건강은 越来越差了.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不久就去世了. 去世, 세상을 하직하다, 돌아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而后, 그래서 后40回, 뒤에 나와 있는 40회는 也一直没有完成. 이건 다 완성하지도 못했어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나고 계속 이어져요. 其真正的内容 그 작품의 지는 여기에서 타랑 같은 말. 그 쓰고 있던 작품 뒤에 있는 40회를 다 적지 못했어요. 그 작품의 진정한 내용, 내용이 如何 어떠할까요? 이 내용이 어떠한지는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后人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러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잠깐 같이 읽어보면서 익혀보겠습니다. 无限 무한한 遐想 상상. 작품을 다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역동사 누구로 하여금 후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B가 정답이었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C라는 문장은 다 남아있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빈자리랑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볼까요? 有的章节 어떤 절, 어떤 부분은 借来借去 빌려가고 빌려오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빌려가고 빌려왔나 봐요. 有残缺不全 또한 不全 완전 온전하지 못하다. 자, 残缺는요 몸이거나 어떤 부분에 장애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어떤 장과 절, 소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과 절은 빌려가고 빌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빠져서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빠진 것들은 致使 무엇으로 하여금 作品版本 이 작품의 버전. 어떤 작품은 소설이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 다 똑같은 내용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소설은 작가가 계속 바꿨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빌려가고 빌려오고 하면서 없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상상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이 작품의 버전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하게 인물 구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빈자리 致使가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사역동사가 시작되어 있는 이런 문장.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지만 시험에 갔을 때는 꼭 나와 있는 보기 앞부분이라든지 문장 사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 글자라든지 앞뒷 문장과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의 포인트를 잘 보고 꼭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본 문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여러분 10월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우수한 성적을 따내서 一定要合格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好，我们下次再见。